수요일 정치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안 나가겠다고 흔히 말해서 좀 버티고 있다가 네네. 어제 갑자기 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태도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하고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는 예. 보호하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의 방탄특검이나 방탄국회 이제 가능성이 좀 열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유당이 생색만 내고 적당히 보호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결국 비빌 언덕을 포기하고 뭐 최경환 의원 자체도 스스로 자신을 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유당 도움 없이 만약 버티다가는 예. 사실은 조금 더 약간 구차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강제로 출석당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엊그제 이제 김재원 의원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 그렇죠. 네.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변명할 시간을 벌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선회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친박 세력과는 일정하게 선을 긋고 또 심지어 일부 그 친박 의원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박 의원들의 어떤 결속력도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뭐 자기들도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크기 때문에 예. 잘못하다가는 자기들마저도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그 잔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또 우리 홍준표 대표가 쓰셨던데 예. 그런 식으로 내몰려서 당내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그 여론의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예. 이런 생각에서라면은 같은 친박 출신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은 보이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한성교, 나경원 의원도 이제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하고 있던데. 네네.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생각보다 더 지금 고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향후 맞습니다. 그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네. 다양한 친박계를 향한 거센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네. 현역 의원이 아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친박 출신의 원내대표는 또 맡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자신들의 힘이 분산되는 것은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약간 거리두기나 실제로 친박계 출신들이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원내대표가 되면은 네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 장악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이 한창민 부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자유당의 당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저울질하는 의원들이 있겠죠. 조금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자체가 아무리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네.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그 행위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소수의 결집은 만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담스러운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이제 다른 후보들이
선거에 나선다고 하면은 친박은 아니면서도 소위 이제 친박으로서 불려지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적당선의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물색해보거나 그런 사람을 지지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폭탄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증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 정말 맺힌 것이 많았다. 그래서 자리가 깔리니까 작심하고 한풀이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아하. 뭐 증언대로라면은 권한남용을 떠나서 예. 매우 불쾌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걸어서 선배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의 표현은 뭐 아주 기본이고. 예. 뭐 심지어는 국정원을 통해서 동향을 감시하고 특별감찰실의 감찰 자체를 네. 민정수석실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압박 넣고 뭐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거든요. 그거 뭐 증언할 때 우전 수석이 째려봤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네. 뭐 우전 수석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묻어나는 것이 사실은 좀 느껴졌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법을 떠나서 매우 이석수 전 감찰관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내용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그런 것들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관심의 초점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그렇죠. 검찰이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워낙 잘 빠져나가니까 야 이번에도 이거 못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병우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심지어 법꾸라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도 구속을 시켰는데, 그렇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문제의식을 크게 가질 수 있고 현존하는 권력으로서도 기능한다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우 전 수석을 법정 구속을 못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우려는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네 번째 소환이긴 하지만 이번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뭐 이석수 감찰관의 폭탄 발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많이 기사화가 되고 국민도 알다시피 현직 검사가 추명호 전 국장하고 이제 최윤수 전 차장 그렇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간에 이제 조사 내용을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했거든요. 네네. 이런 명확한 상황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리는 없고 실제로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원도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사실 검찰은 계속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기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죠. 그렇죠. 이번에도 한번 오늘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서 이제 권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법적인 방어권을 포기를 하면은 이게 불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어권을 포기한 박근혜 씨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와 정황상 무죄는커녕 중형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법적인 방어권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구차하게 법정에 서느니 예. 차라리 정치적 순교자의 모습으로 남는 것이 낫다. 아하.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 지점이 전략적 판단을 넘어서 예. 박근혜라는 사람 자체가 예.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인들 상식적인 사람들의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말 정치적 순교자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좀 우스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판 예. 옥중 시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위를 하려면 본인에 대한 뭐 이런 지지라든가 네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나름 팽팽하든가 좋아야 되는데 예.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은 여론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는. 아하. 그렇지만 소수의 소위 박정희교를 추정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예. 매우 중요한 함의를 던져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매우 순교자로서의 모습은 예. 큰 상징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제기를 한다거나 네네. 정치적인 어떤 이런 활로를 모색을 한다거나 할 때 현실적으로 그 자신을 따르는 지지 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그 친박 이런 의원들의 입지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한쪽에서는 또 자포자기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예. 자포자기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한 의지 또한 지금 그동안 봐왔던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아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예.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심판이 끝났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러한 기회들이 올 거라는 판단도 예. 그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골석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 네네. 원래는 그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예. 당사자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재판이 속도가 굉장히 붙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이 재판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골석 재판을 빌미로 또 다른 딴지를 걸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이대로 골석 재판이 이어진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의 출석을 거부하고 이제 국선 변호인들 면담마저도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법정 공방이 생겨날 수 없고 네. 심리는 빠르게 진행되고 네. 결국은 1심 선고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게 대개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국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재판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또 그 전에 그 변호인들이 또 지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네네. 아무튼 뭐 앞으로 뭐 본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요건 뭐 국선 변호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한번 생각보다는 빨리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그 지점에서 보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예. 빠르게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법정 공방으로 늘어지는 모습 자체가 그렇죠.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예. 아예 이제 포기하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실제적으로는 법정 공방을 하는 것보다도 예. 그다음에 심리가 빨라지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